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개발자입니다. 오늘 공부해볼 내용은 이제 네트워크 관련한 내용인데요. 아마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하고 컴퓨터 구조, OS, 그리고 C++, 언어적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가는 대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네트워크. 대표적으로 네트워크를 처음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 그림이 빠질 수가 없죠. TCP/IP 그리고 OSI 7계층.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대표적인 모델이 있는데 이 OSI 7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표준이나 뭐랄까 정의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이 OSI 7계층을 기반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는 이 TCP/IP 모델이고요. TCP/IP 4계층이라고도 하는데 구성 자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OSI 7계층에서 몇 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1계층하고 2계층하고 합쳐서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 됐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레이어가 그대로 인터넷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리고 이 세 개 세션, 프레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통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체로는 뭐랄까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고요. 여기서 대충 L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L2, L3, L4, L7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 해서 이제 L2 스위치다, L3 스위치다 이렇게 하면은 L2에서 사용되는 주소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스위칭 작업, 스위칭이 뭐죠? 그렇죠. 교환해주는, 뭔가 바꿔주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L2 스위치다 그러면은 L2 계층에서 사용되는 주소를 가지고 스위칭 작업을 하는 걸 L2 스위치라고 하고요. L3 스위치다. 대표적으로 라우터가 있는데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 즉 L3에서 사용되는 주소를 가지고 스위칭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L3 스위치, 라우터 이런 식으로 이꼴로 해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SI 7계층 같은 경우에는 1계층에는 피지컬 레이어 물리 계층이죠. 얘는 정말로 이 위에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라는 게 되는데 맥 주소까지 붙고 프레임이 됩니다. 맥 헤더가 붙은 다음에 프레임이 되는데 이때 이 프레임은 아직 0101로의 이제 데이터 뭐랄까 그냥 비트 패턴이죠. 비트 패턴인데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서 빛이나 아니면 전자 이제 높고 낮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1,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패턴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외부로 나가는 거고요. 기계적인 거고 물리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지컬 레이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L2라고 하거든요. L2에서는 내 랜 이더넷이라는 이제 표준을 이용해서 내 랜 안에서의 통신을 담당하는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2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L2에서 사용되는 식별자는 맥 주소라는 거고요. 여기선 이제 랜 카드에 붙어 있는 맥 주소가 이제 데이터 링크 L2의 식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랜 카드라고 하면 이제 선을 딱 꼽잖아요. 그럼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 랜 카드로 하드웨어를 식별을 하고 하드웨어 식별한 걸 바탕으로 이게 내 하드웨어로 온 게 맞네. 맨 앞에 이제 맥 주소가 있을 거거든요. 이 맥 주소가 도착지가 내 맥 주소가 맞구나 하면은 이제 그 헤더를 제거하고 L3로 올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게 맥 주소고 이 맥 주소로 이제 내 랜 안에서 얘는 이제 내 랜 안에서만 통신을 하는 이제 맥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L2 레이어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3 네트워크 레이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IP 주소를 사용을 합니다. 즉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앞이 이제 맥 주소고요. 여기가 맥 주소고요. 그 다음이 IP 주소인데 맥 주소 이제 여기서 벗겨서 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 IP 주소를 확인해서 나한테 온 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계층이고요. IP 주소를 사용을 해서 내 랜이라고 하면은 공유기가 이렇게 있죠. 공유기가 이런 식으로 있고 공유기로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 PC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자체를 내 랜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공 IP, 사설 IP 말고 공공 IP, 공용 IP죠. 글로벌 IP라고도 하는데, 이 글로벌 IP가 부여된 거는 오로지 공유기 뿐이고, 이 공유기에 우리가 각각 여기 스위치가 있겠죠. 스위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스위치가 연결되고 이 스위치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부로 나가면은 여기가 인터넷이죠. 인터넷인데 이렇게 외부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공유기가 하는 역할이 게이트웨이 역할이고 라우팅 한다라고 말하는데,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L2 주소도 가지고 있지만, 즉 맥 주소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L2 스위치 역할도 하고 L3 스위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레이어, 즉 L3 스위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IP 주소를 가지고 내가 통신하려고 하는 대상이 내 랜 안에 있는지 내 웬에 있는지를 각각 보내는 쪽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ARP라고 하는 맥 주소를 알아내는, ARP라고 하는 IP 주소를 기반으로 맥 주소를 알아내는 작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먼저 서브넷 마스크를 씌워서 내가 보내려고 하는 수신처의 IP 주소에 서브넷 마스크를 씌워봅니다. 자, 그럼 서브넷 마스크란 뭐냐? 이게 참 중구난방으로 설명이 되는데, 서브넷 마스크란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IP 주소가 흔히 192.168.0.3이다 라고 하면은 서브넷 마스크는 0.3이고 서브넷 마스크가 255에 0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AND 연산을 해보는 겁니다. AND 연산을 왜 하냐? 이 IP 주소, 내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내 데이터를 받는 수신처의 IP 주소를 보고, 이제 이게 내 랜 아닌지 아니면 내 웬, 즉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 안쪽 내 랜에서 통신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AND 연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192.168.0까지는 그대로 남을 겁니다. AND 연산했을 때 192.168.0까지는 그대로 남는데, 이게 내 랜 안에서의 네트워크 아이디인 겁니다. 네트워크 아이디. IP 주소는 이렇게 이게 잘라가지고 앞부분이 네트워크 아이디고 뒷부분이 유저 아이디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 아이디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55.0이다 라고 하면은 0.0이 나오겠죠. 이 3부분이 유저 아이디이기 때문에 3부분은 0으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0을 AND 연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씌웠을 때 네트워크 아이디가 동일하다, 즉 내 IP에도 씌우고 수신처 IP에도 씌웠을 때 네트워크 아이디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내 랜 안에서의 통신이 가능한 상대입니다. 내 랜 안에서의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ARP가 Address Resolution Protocol 일 거예요. 아마 Address Resolution Protocol일 텐데, ARP를 통해서 IP 주소, 이 IP, 즉 내가 이제 수신하려고 하는 IP가, 수신해야 하는 IP, 내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쪽 IP가 192.168.0.3이다 라고 하면은 ARP를 날립니다. 어떻게? 내 랜 안에 있는 전체 기기들한테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192.168.0.3 IP 가지고 있는 놈아, 맥 주소 좀 줘봐. 왜냐? 랜 안에서 통신할 때는 맥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즉 IP 주소는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는 논리적 주소이기 때문에 이 IP 주소는 변경될 여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맥 주소는 변경되면 안 되긴 하지만 변경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건 제외하고 맥 주소는 변경되지 않는다. 물리적인 랜 카드에 부여된 주소이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는다. 하지만 IP 주소는 컴퓨터에 붙은 PC에 붙은 논리적인 주소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랜 안에서의 통신을 하려면은
L2 식별자인 MAC 주소가 필요하고, 이 MAC 주소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IP 주소를 가지고 ARP라는 Address Resolution Protocol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작업은 브로드캐스팅으로 진행이 된다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모든 내 랜 안에 모든 기기들한테 뿌려요. 야, 192.168.0.3번에 IP 가진 놈아, 너 맥 주소 좀 줘봐 라고 하면은 이제 저 IP를 가진 친구가 내 맥 주소는 이거야 라고 이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게 되겠죠. 그럼 그 맥 주소를 가지고 나서 헤더를 만드는 겁니다. 헤더를 만드는 게 이제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맥 헤더까지 만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맥 헤더가 만들어지면 데이터 링크를 거쳐서 피지컬로 해가지고 그 맥 주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네트워크 아이디를 대조를 해봤을 때 25.25.25.0점에 네트워크 서브넷 마스크를 씌워봤을 때 내 대역이랑 다르네? 내 랜이 아니네? 라고 하면은 이제 PC에 저장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IP 주소에다가 게이트웨이를 대상으로 ARP를 날리게 됩니다. 왜냐? 내 랜 안에 없으면은 이젠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간다는 게 뭐죠?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 내 랜 밖을 나가서 통신, 실제로 이 데이터를 전달해야 하는 대상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게이트웨이, 즉 공유기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 공유기만이 L3 스위칭, 라우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일반 L2 스위치는 라우팅을 할 수가 없어요. L3 스위치만이 라우팅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라우팅 작업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나가야, 이제 인터넷은 무조건 라우터와 라우터, 맥 주소는 확인 안 합니다. 무조건 L3 스위치는, 무조건 라우터는 IP 주소만을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설 IP는 안 돼요. 사설 IP는 다 라우터에서 막아냅니다. 그냥 돌려보내요. 그냥 파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주소 변환, 게이트웨이한테 부여된 공공 IP로 바꿔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IP를 가지고, 통상 게이트웨이의 IP는 192.168.0.1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게이트웨이 IP를 가지고 192.168.0.1번 IP를 가진 기기, 혹시 기기한테, 기기야 이제 나 맥 주소 좀 줘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IP 가진 하드웨어 맥 주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게이트웨이가 내 맥 주소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전달해 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맥 주소를 맥 헤더에 넣고 맥 헤더를 만든 다음에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랜에 있는 PC에서 게이트웨이로 도착했어요. 게이트웨이로 도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게이트웨이에서는 이제 NAT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테이블에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에 IP와 포트를 변경시켜서 인터넷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오늘 할 거인 데이터 스트림에서 프레임까지의 과정인데요. 자, 일단은 식별자 그래서 L2 식별자는 맥 주소고요. L3 식별자는 이제 IP 주소고요. L4 식별자는 이제 TCP에서 사용되는 포트가 각 계층의 식별자로서, 맥 주소는 내 랜 안에서의 내 랜 안에서의 하드웨어들을 식별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하드웨어마다 부여된 고유의 랜, 그러니까 각각의 하드웨어, 랜 카드에 부여된 맥 주소를 가지고 이걸 식별을 하게 되고요. 이 맥 주소를 가지고 식별하는 거는 내 랜 안에서 국한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L3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인데, 이거는 이제 랜 밖에 WAN 환경에서 라우터와 라우터를 거쳐서 라우팅이 진행되면서 인터넷에서 이제 데이터가 통신이 이루어질 때 라우터에서 사용하는 주소가 L3 IP 주소고요. 왜냐? 라우터가 L3 스위치이기 때문에 L3 식별자인 IP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4에서는 L3 거쳐서 왔고, L2 거쳐서 왔고, L3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이 데이터가 몇 번 포트로 어떤 프로세스의 데이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와 논리적인 주소인 컴퓨터에 붙은 논리적인 주소인 IP 주소만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식별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컴퓨터에서는 지금 이 웹도 통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OS 자체도 통신을 하고 있고 뭐 유튜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통신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 통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데이터가 어떤 프로세스의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식별하는 게 포트입니다. 즉 포트는 프로세스에 붙은 식별자라 프로세스를 구별하는 식별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하나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포트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의 포트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포트가 여러 개, 즉 여러 개의,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 개의 포트가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그 포트들을 가지고 프로세스가 이제 여러 포트들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의 포트가 두 개 이상의,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에 붙게 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프로세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111이라는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세스 A고, 근데 프로세스 B도 111이라는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요. 자, 데이터가 왔어요. 얘 포트가 도착지 포트가 111이래요.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A로 가야 되나요? B로 가야 되나요? 둘 다 가야 되나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의 포트는 하나의 프로세스에만 매핑될 수 있고, 하지만 하나의 프로세스는 여러 포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왜냐, 어차피 포트는 하나만 붙을 거니까. 그러니까 포트는 나한테 사용되고 있으면 더 이상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죠. 어차피 포트 많은데. 포트는 2에 16승 2바이트 0부터 2바이트 최대값인 65535개, 즉 65536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0번과 65535번을 제외한 1부터 6534, 즉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L4의 L4 계층 식별자는 포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랜과 웬의 차이는, 랜 같은 경우는 내 지역, 즉 사설 IP로 통신할 수 있는 범위를 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공 IP는 실질적으로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PC에다가 공공 IP를, 고정 IP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공유기에 공공 IP를 부여를 하고, 그 공유기를 기반으로 여러 기기가 공유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면서 외부와 통신이 필요할 때는 이제 공공 IP로 바꿔치기 돼서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공유기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랜의 범위는 공유기를 기반으로 한 사설 IP로서, 어차피 랜에서는 사설 IP를 써도 상관이 없죠. 전혀. 그 안에서만 겹치지 않으면 되니까 사설 IP가 그러라고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랜 안에서는 랜 같은 경우에는 사설 IP가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랜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고요. 이 사설 IP는 랜 밖으로 못 나갑니다. 라우터에서 사설 IP는 안 받기 때문에 무조건 공공 IP로만 라우팅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웬 같은 경우는 이 랜을 엮어 만든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죠. 진짜 랜 밖에, 랜을 벗어난 지역을 웬이라고 하고,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이제 라우터와 라우터가 연결된, 어떻게 보면 랜들이 뭉쳐져서 만들어낸 건데, 저는 이걸 프랙탈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랜과 랜이 뭉쳐서 또 하나의 랜이 되고, 또 이런 거대한 랜들이 또 뭉쳐가지고 또 하나의 랜이 되고, 이걸 이제 웬이라고 하죠. 즉 내 PC 지금 제 컴퓨터가 속해 있는 곳은 랜이고, 어떤 랜인데 이 랜 밖에, 공유기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곳부터는 웬인 겁니다. 네, 그래서 웬에서는 사설 IP가 사용이 불가능하고, 랜에서는 사설 IP가 사용이 가능하며, 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우터를 통해서 패킷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고, 통신이 진행이 되고, 이곳에서는 무조건 공공 IP로만 통신이 진행돼야 된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서브넷 마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랜 안에서의 네트워크 ID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대상이 내 랜 아닌가,
내 랜 안에선가 아니면은 내 랜 밖으로 나가봐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서브넷 마스크를 씌워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값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IP 주소와 똑같은 크기의 값을 가지되 네트워크 아이디 부분에 이제 값을 주고 그 외 부분은 0으로 만들어서 이걸 씌워봤을 때 내 랜 대역인지 아니면 웬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데이터 스트림에서 프레임까지 과정도 설명드렸죠. 일단은 우리가 TCP 포트를 열어서 TCP를 열어서 스트림에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어떤 전송할 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L4에서 TCP 계층에서 포트 번호를 가지고 여러 헤더를 만든 다음에 만들어요. 이게 세그먼트입니다. L4에서는 이 데이터를 세그먼트라 불러요. L7에서는 데이터를 스트림이라 부르고요. L4에서는 데이터를 세그먼트라 부릅니다. 자, 그럼 이게 L3도 넘어왔어요. IP 주소 알고 있고, 왜냐, IP 주소를 직접 넣어주든 아니면은 DNS 서버에 요청을 해서 알아내든 IP 주소는 이미 L4에서 알고 있습니다. L4에서 알고 있는데 L4 헤더에서는 포트 번호만 세팅을 하고 넘겨주고 IP 주소 넘겨줍니다. 그럼 L3에서 IP 주소 세팅하고 그 IP 주소에다 서브네팅을 해보면은 이게 내 랜 안에서의 통신인지 내 랜 밖에서의 통신인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 랜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브네팅을 했을 때 네트워크 아이디가 다르고 이거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PC에 저장된 게이트웨이 IP 주소를 대상으로 이 IP 가진 사람 맥 주소 좀 주세요. 이 IP 가진 기기 맥 주소 좀 주세요 라고 하면은 게이트웨이가 내 맥 주소는 이거야 라고 통신을 주겠죠. 메시지를 주겠죠. 그러면은 게이트웨이 맥 주소를 가지고 가지고 이제 내 맥 주소와 게이트웨이 맥 주소를 세팅을 한 다음에 L2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L2로 내려보낼 때 이 L3에서는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합니다. L4에서는 스트림, L7에서는 스트림, L4에서는 세그먼트, L3에서는 패킷. 그래서 L2로 내려가게 되면은 맥 헤더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맥 헤더 세팅은 L2에서 하고요. 이때 데이터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하기 때문에 L2까지 왔으면 맥 헤더 세팅하고 L1으로 해가지고 바로 네트워크 밖으로 나가죠. 그럼 첫 번째 대상이 게이트웨이고, 게이트웨이는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설 IP와 그거에 매칭되는 공공 IP, 즉 테이블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이 사설 IP가 이 공공 IP로 바뀌었고, 이 포트로 바뀌어서 이제 데이터가 인터넷으로 나가면은 통신해가지고 라우팅을 통해서 실제로 그쪽 상대편에 도착을 하게 되는 원리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